예, 안녕하세요. 최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지와 콩캣, 병합과 붙이기 정도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지는 우리가 SQL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컬럼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을 때, 컬럼을 기준으로, 어떤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서브젝트 아이디 테이블 A와 테이블 B가 있는데 둘 다 서브젝트 아이디라는 게 있죠. 근데 여기 보면 1, 2, 3, 4, 5, 6이 없네요. 5, 7 이렇게 있고 5와 7이 있고 여기는 여기도 5와 7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서브젝트 아이디가 같은 것끼리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 때 서브젝트 아이디, 테스트 스코어,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형태로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제 머지라고 하는데요. 뭐 코드로 간단히 보면요,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DFA와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인 DFB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머지를 하겠다. 뭘로? 서브젝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머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요것처럼 지금 여기는 지금 다는 안 나오지만 4, 5, 7 1이 나오죠. 4, 5, 7이 나오고 뭐 8이 여기 안 나온 것 같아요. 8은 없지만 요거와 함께 요거의 테스트 스코어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똑같이 4, 5, 7에 대해서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을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의 테이블로 보여주는 방식이죠. 간단하게 코드로 보겠습니다. 자, 요것처럼 먼저 판다스를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각각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A와 데이터 프레임 B를 호출을 하고요. PD 판다스 머지예요. 판다스 DF 머지가 아니라 판다스 머지로 해서 여기에 컬럼 기준이 되는 합치는 기준이 되는 컬럼을 넣어주고 만약에 뭐 컬럼이 한쪽에만 있는 컬럼을 넣어주면 당연히 이렇게 키 에러가 뜨겠죠. 그래서 컬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테이블 A와 B와 사실은 같은 아이디 키 값을 쓰는데 같은 키 값을 쓰는데 요거는 뭐 아이디 B, 요거는 아이디 A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컬럼 이름들이. 그럴 경우에 사실 이 레프트라고 하면 여기 처음에 넣어주는 이 데이터 프레임, 라이트라고 하면 이 두 번째에 넣어주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얘기하고 이 레프트와 라이트에 각각 이렇게 아이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컬럼 이름들을 넣어주면 돼요. 컬럼 이름. 근데 우리는 지금 컬럼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넣어줬는데 만약에 컬럼 이름이 다르면 뭐 아이디 언더바 B라든가 뭐 ABC라든가 다른 컬럼 이름을 넣어도 그 값을 비교를 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머지를 할 때 여러 가지 조인 메소드라고 해서 개념들이 있는데, 뭐, 사실은 SQL을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너 조인, 풀 조인, 또는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조인들이 있는데, 자, 요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 코드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아까 얘기했던 레프트, 라이트는 요렇게, 레프트 온, 라이트 온에 각각 컬럼 네임을 적어주면 된다고 했고요. 데이터 프레임 A와 데이터 프레임 B에 대해서 서브젝트 아이디에 대해서 how 요 부분이에요. how 어떻게 조인할 거냐. 이 left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A가 있으면 이 A를 기준으로 A에 있는 걸 먼저 쭉 쓰고 B에 만약에 A에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갖다 붙여 넣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 왼쪽에 있는 left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모두 출력을 하고 오른쪽에서 A에 있는 게 있을 때만 갖다 넣어라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 중에 요 레프트 조이니까 요거겠죠. 요거. 그래서 왼쪽에는 다 나오고 오른쪽에 있으면 갖다 놓는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출력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 A에는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다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 B에는 사실 이름이 있는 프레임도 있었고 없는 프레임도 이렇게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붙여놓고 나머지는 다 난값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개념들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라이트 조이는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요 이름 부분에는 다 나오는데 이름 부분을 기준으로 이름이 먼저 나오고 왼쪽에 없으면 나오지 않는 거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름 있는 부분들은 먼저 다 나오는데 이렇게 6번처럼 여기 보면 일부러 6번이 없어요. 1, 2, 3, 4, 5, 6이 없고 7인데 6번처럼 존재하지 않는 거는 테스트 스코어가 난값이 나오죠. 6번은 테스트 스코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난값이 나오는, 그러니까 오른쪽을 기준으로 먼저 다 나온 다음에 왼쪽을 추가하는. 그래서 그림상으로도 요런 그림, 오른쪽이 먼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이 추가되는 그림이고요. 아우터는 양쪽이 다 나와요. 그리고 같이 있을 경우 같이 보여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이 다 나오고 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합쳐주고 없으면 합쳐주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너 조인은 둘 다 있을 경우에만 보여주는 거겠죠. 둘 다 동시에 있을 경우 제일 많이 쓰는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둘 다 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는 건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데이터 프레임 A와 데이터 프레임 B가 있을 때 라이트 인덱스가 만약에 true라고 하면 인덱스를 기준으로 둘 다 인덱스를 기준으로 조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는 서브젝트 id라는 걸로 조인을 했었는데 이번엔 인덱스, 보통 인덱스가 0, 1, 2, 3, 4 이렇게 붙여지기 때문에 같은 인덱스 번호끼리 조인을 해라 라고 하면 좀 희한하게 조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다르게 또 조인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브젝트 id로 조인을 하고 싶은데 그와 상관없이 이 인덱스의 키값, 인덱스 값 0, 1, 2, 3, 4, 5, 6, 7, 8, 90으로 이렇게 조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좀 조인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인덱스가 서로 따로 우리가 키 컬럼이 키 밸류가 있는 컬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인덱스를 기준으로 라이트 인덱스, 레프트 인덱스로 하면 인덱스를 기준으로 조인이 된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콩캣이에요. 콩캣은 머지랑 다른 개념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그대로 합치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어펜드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우리가 넘파이에서도 우리가 콩캣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스택, V 스택 같은 걸 사용해서 컴파이에서 이렇게 붙이듯이 이렇게 세로로 붙여진 거고 요런 것들은 가로로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콩캣 개념들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개념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DFA와 DFB가 있는데 이걸 콩캣을 해주면 이렇게 DFA와 DFB가 콩캣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콩캣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여기는 요까지가 나중에 코드를 볼 건데 요까지가 DFA, 우리가 새롭게 DFA를 만들었을 때 DFA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가 DFB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콩캣은 기준은 항상 이렇게 세로를 기준으로 콩캣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DFA에 append를 시켜준 거죠. DFB를. 그러면 요거는 사실 콩캣이랑 이 append라는 건 동일해요. 근데 콩캣을 할 때는 앞에 판다스라고 하는 요 모듈을 사용한 거고 DFA를 할 때는 append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서 이렇게 append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코드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요. DFA를 만들어주고 DFB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로로 엑시스 제로가 되는 거겠죠. 엑시스 제로를 기준으로 콩캣을 해주려면 이렇게 콩캣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리셋 인덱스를 안 해주시면 요거 한번 보면 괜찮은데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서브젝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인덱스가 기존의 DFA와 DFB가 갖고 있던 각각의 인덱스가 그대로 남게 되죠. 0, 1, 2, 3, 4, 0, 1, 2, 3, 4.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리셋 인덱스를 해줘서 새롭게 인덱스 번호를 매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어펜드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PD 콩캣과 데이터 프레임 어펜드는 사실상 같은 역할이다 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붙이려면 뭐 동일합니다. 엑시스 1을 쓰면 돼요. 컬럼을 기준으로 이렇게 붙이려면 엑시스 1을 쓰면 이렇게 옆으로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붙일 바에는 머지를 좀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옆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콩캣을 해서 엑시스 축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옆으로 붙는다는 거. 옆으로 붙는 엑시스 1이면 이 엑시스 개념은 계속 중요하니까 이미 이해를 하셨겠죠? 옆으로 붙는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케이스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데이터를 불러서 요거는 저희가 요런 데이터도 해서 요거는 놔뒀는데 요거는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엑셀 파일들을 엑셀로 시작되는 파일들을 요 데이터라는 폴더에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걸 파일지에 저장을 하게 됐어요. 파일지에는 커스터머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2014년 12월, 1월, 뭐 3월에 1, 2, 3월에 그 판매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재밌게 돼 있는데 파일지에서 데이터 파일지에서 하나씩 가셔서 판다스 리드 엑셀을 읽는 모듈을 사용해서 데이터 리스트에 넣고요. 0번째는 커스터머
스테이터스고 나머지는 세일즈 데이터를 이렇게 콘캣을 했습니다. 콘캣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스테이터스 데이터를 보면 이제 어카운트 넘버에 그 각각의 회사 이름들 그리고 그 각각의 회사에 대한 어떤 등급들이 나와 있고요. 세일즈 데이터는 우리 세일즈 데이터는 콘캣을 해서 세 가지 데이터가 다 합쳐진 거죠. 요렇게만 보면 약간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1번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약간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렇게 돼 있습니다. 1번은 요렇게 돼 있고 2번은 이렇게 돼 있고 3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콘캣을 그대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콘캣을 해준 거예요. 사실 저렇게 써서 그렇지 요렇게 써준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알아서 리스트를 처리하기 때문에 pd 콘캣 요렇게 써준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선 지금 에러가 났지만 요렇게 써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콘캣을 해줘가지고 세일즈라고 하는 항목에 넣었습니다. 항목에 넣었죠. 그러면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어카운트 네임이 사실 어카운트 넘버가 머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카운트 넘버를 기준으로 요거와 요거를 머지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SQL문 많이 쓰신 분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머지가 돼서 어카운트 넘버를 기준으로 PD 머지 스테이터스와 세일즈를 어떻게 이너 조인으로 머지를 해라. 근데 아이디는 뭐냐? 어카운트 넘버. 얘도 어카운트 넘버가 있고 얘도 어카운트 넘버가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조인을 해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스테이터스와 네임엑스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서 그러니까 스테이터스가 뭔지는 이제 다들 아시죠? 스테이터스와 요거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퀀티티와 익스텐션 프라이스인 것 같아요. 그 지불 가격인 것 같은데 이 가격에 대해서만 우리가 따로 뽑아가지고 그것을 서메이션을 해라 라는 걸 했죠. 그래서 보시면 브론즈, 골드, 실버에 대해서 스테이터스를 각각 뽑았고 그 다음에 그 브론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 골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 그 다음에 실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샀고 지불 가격이 얼마인지 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솔팅을 하려면 약간의 꼼수를 써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인덱스를 풀어주시고요. 인덱스를 풀어주시면 이제 스테이터스와 네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인덱스고 이게 기존의 인덱스고 컬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솔트 밸류즈를 원래 쓰면 되는데 솔트 밸류즈만 쓰면 그 원래 기존에는 원래 솔트 밸류즈만 쓰면 됩니다. 근데 솔트 밸류즈만 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퀀티티를 기준으로 솔트 밸류즈를 쓰면 이렇게 앞에가 다 깨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큰 값대로 나오긴 하는데 이 스테이터스나 네임을 기준으로 이 그룹 바이 된 거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먼저 인덱스를 깨주고요. 리셋 인덱스에서 인덱스를 없애주시고 솔트 밸류즈를 이때 사용하셔가지고 바이 여기 컬럼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컬럼명 스테이터스, 네임엑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럼명을 모아가지고 컬럼명들끼리 이렇게 큰 숫자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솔트 밸류즈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은 브론즈끼리만 모으면 되겠죠. 네임까지 모을 필요는 없고 브론즈끼리 모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센딩이라고 하면 이제 오름 차순이냐 내림 차순이냐 그거를 정해줄 건데 이제 어센딩을 true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폴스로 바꿔줘야겠죠. 폴스로 안 쓰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버에서 내림 차순, 골드에서 내림 차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그룹별로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모으고 할 때 물론 엑셀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판다스를 쓰면은 조금 더 편하게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